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또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인데요. 네, 정말 대단한 흐름입니다. 오늘이 뜨거운 랠리,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건 두 가지 같아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 동력이었죠. 이들이 오늘 하루에만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지수를 그냥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증시 마감 브리핑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기록적인 시장 상황,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힘이 작용했고 반대로 어떤 분야는 좀 소외됐는지, 그리고 이게 다 여러분께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지수만 오른 게 아니라 그 내용, 그러니까 상승의 질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분석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거시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SK하이닉스의 HBM 토 양산 소식 같은 아주 구체적인 기업 뉴스, 또 특정 정책 발언이 미친 파장까지 시장을 움직인 변수들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어떤 섹터는 이렇게 뜨거운데 다른 섹터는 좀 잠잠했는지 그 차별화의 이유도 명확히 짚어봐야 하고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시장의 열기 속 그 숨겨진 맥락까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전체 성적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 어제보다 1.54%, 포인트로는 51.57포인트가 올라서 3,395.54에 마감했습니다. 이야, 3,400이 정말 코앞이네요. 네, 정말 코앞이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고 벌써 9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거래대금도 14조 원 넘었고요. 활발했네요. 네, 코스닥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1.48%, 12.37포인트 올라서 847.08. 여기도 9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한 8조 원 수준이었고요. 코스닥도 힘이 좋았군요. 수급 추체를 보면 오늘 누가 시장을 이끌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외국인하고 기관, 그야말로 쌍끌이 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조 4,355억 원, 코스닥에서도 1,875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유가증권 시장 6,119억 원, 코스닥 938억 원 이렇게 순매수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와, 외국인 매수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어요. 코스피에서 2조 287억 원, 코스닥에서 2,65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정말 압도적이었던 하루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강력한 엔진은 단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였죠. 그 배경에는 역시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나온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둔화됐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그 CPI라고 하죠. 이게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9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그 기대감이 이렇게 큰 거군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는 보통 주식시장 같은 위험자산에 아주 긍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성장주 가치가 부각되고 또 투자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이런 글로벌한 기대감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기록적인 순매수로 나타났고 이게 우리 증시를 아주 강하게 밀어올린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의 탁금만 봐도 하루 사이에 4천억 원 넘게 늘어서 71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이게 다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죠.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한국 증시에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네요.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 이제 그 주인공들을 좀 만나봐야겠죠? 오늘 가장 빛났던 섹터, 뭐니 해도 반도체 아니었습니까? 네, 단연 반도체였죠. 네, 맞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완전 그 중심에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HBM4, 그러니까 AI 연산에 꼭 필요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이걸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7.00%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엄청난 뉴스인데요. 그렇죠. 임팩트가 컸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7% 같이 오르면서 반도체 대형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여기에 또 미국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네, 그것도 호재였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나 소재 기업들,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기업들 주가도 불을 뿜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머티리얼즈가 21.84%, 한양디지텍이 21.34% 급등했고요. TCK 14.25%, 테스 13.75%, 많은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 HBM4 양산 소식은요. 이게 그냥 한 기업의 기술적 성과,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HBM이라는 게 복잡한 AI 모델 훈련하고 구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선 4세대 제품 HBM4를 가장 먼저 양산한다. 이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데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 나간다? 그렇죠.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AI 칩 설계 기업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SK하이닉스 기술력과 공급 능력이 이 정도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를 낸 거죠. 아,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네. 금리 인하 기대는 원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잖아요. 근데 마침 AI 시대의 핵심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강력한 개별 기업 뉴스가 터져 나오니까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오늘 소무장 기업들까지 같이 급등한 건 이런 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반도체가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이끌었군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문화 콘텐츠의 힘, 이게 또 주가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바로 음식료, 특히 김밥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아, 김밥 테마요. 재밌네요. 네, 최근에 K라면 수출이 계속 최고치 경신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드라마,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를 끌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확 늘어난 영향이라고 합니다. 아, 그 드라마 저도 들어봤어요. 그렇죠. 때마침 또 9월 라면 수출액이 급증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캐대헌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김밥 재료 같은 거 납품하는 MSC라는 기업은 오늘 상한가 29.97% 폭등했고요. 사조동환도 23.57%나 급등했습니다. 라면 대표주인 농심, 오뚜기도 각각 6.97%, 5.87% 오르면서 K푸드의 힘을 보여줬어요.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파급력이 클 수 있다니 참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드라마에 나온 음식이 신기하네, 또는 유명한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볼까? 이런 수준을 넘어선다고 봐야 해요. 아, 그 이상이다. 네,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성공적인 문화 콘텐츠는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친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브랜드 이미지 제고.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특정 제품, 예를 들어 라면이나 김밥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뭐랄까, 문화적인 매력이 경제적 가치, 즉 K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 K 프리미엄.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막대한 마케팅 비용 안 들이고도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셈이고요. 물론 이런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문화 콘텐츠와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야, 문화의 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 외에도 오늘 좀 옳은 테마들을 더 보면요. 제약바이오하고 AI 관련주들도 좀 눈에 띄었어요. 네, 그쪽도 움직임이 있었죠.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금리 인하하면 성장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 이런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올릭스가 8.44%, LNC 바이오랑 ABL 바이오가 각각 7.85% 올랐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움직였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1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 소식하고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 대표적으로 11.83% 올랐네요. 네, 비트코인 가격도 영향을 줬군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 9월 중순 이후에 중국 같은 주요 시장으로 수출이 좀 반등할 거다. 이런 증권사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케어젠이 14.76%, 강스텐 바이오텍이 10.50%, 이렇게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는 훈풍이 불었지만 사실 모든 업종이 다 웃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찬바람을 맞은 테마들도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게 하락한 곳, 바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었어요. 아, 원전주들이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받은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사실 전달이고요.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발언이 있었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관련 기업들 주가가 그냥 급락했는데요. S&W가 12.60%나 하락했고 원전 밸브 만드는 성광밴드도 4.48% 내리는 등 충격이 좀 컸습니다. 이 사례는 정책 리스크, 이 정책 리스크가 특정 산업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파장이 컸어요. 특히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발언은 그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고 또 해당 산업의 장기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해도요.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나 혹은 그럴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만 나와도 투자 심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예요. 정책이 곧 리스크이자 기회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정책 발언 하나에 관련주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군요. 또 다른 하락 테마로는 조선 그리고 관련 기자재주들이 있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아, 파업 소식. 네,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거죠. HD현대중공업 주가는 1.35% 하락에 그쳤는데 경쟁사인 한화오션은 5.38, HJ중공업은 5.55% 하락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선업의 사례는 시장 전체 흐름하고 개별 기업이나 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시작은 좋은데 개별 악재가? 그쵸. 오늘처럼 시장 전반이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날에도 특정 기업의 노사 갈등 같은 내부 문제나 생산 차질 우려 같은 개별 악재가 터지면 해당 기업이나 관련 섹터 주가는 시장 흐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거시적인 시장 분석도 중요하지만 투자하려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고유한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시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라, 딱 이 격언이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 외에 하락한 테마로는 국제 유가가 최근에 좀 급락하면서 정유주하고 LPG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자동차 대표주들 역시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우려, 또 현지 공장 생산 차질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자, 이렇게 시장 전체 흐름과 섹터별 명암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단위에서 오늘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인 기업들 몇 개만 더 짚어보면서 다양한 상승 동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한가나 급등 기록한 종목들 몇면을 보면요. 정말 다채로운 이유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개별 이슈들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오늘 상한가 플러스 29.97% 갔는데요. 지주사인 코오롱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거다. 이런 계획이 계속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M&A, 즉 인수합병 관련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대표적인 경우죠. 아, M&A 모멘텀. 또 다른 상한가 종목인 MD바이스. 플러스 29.95%는 오늘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삭체, CB 발행 결정 소식이 오히려 향후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금 조달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건군요. 그런가 하면 롯데손해보험 플러스 19.42%는 신한금융그룹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M&A 기대감으로 급등했고요. 로봇 관련주인 나우로보틱스 플러스 28.30%는 정부가 주도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에 신규 회원사로 참여한다. 이 소식이 기술 개발이나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로봇 쪽도 이슈가 있었네요. 카카오 플러스 9.35%는 조금 복합적인데요. 최근 개발 중인 AI 챗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자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가격 상승세, 이게 맞물리면서 두 가지 테마가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정말 제각각의 스토리가 주가를 움직였네요. 맞습니다. 이 개별 종목들의 사례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시적인 요인,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못지않게 개별 기업이 가진 고유한 모멘텀이 주가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네, 뭐 M&A 가능성, 성공적인 자금 조달,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정부 정책과의 연계 혹은 뭐 시장에서 주목받는 특정 테마와의 연결고리, 이유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해요. 중요한 건 이런 개별 기업의 뉴스나 이벤트가 때로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거스를 정도로 강력한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시장 분석과 함께 이런 미시적인 기업별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능력, 이것 또한 투자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요약하자면 한국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동력, 그리고 이에 발맞춘 외국인과 기관의 기록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역사적인 상승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특히 그 기술 혁신의 상징이죠. SK 하이닉스의 HBM4 세계 최초 양산 소식. 이게 반도체 섹터 전체를 아주 뜨겁게 달구는 기폭제가 되었고요. 또 K 콘텐츠의 힘을 보여준 K-팝 데몬헌터스 열풍은 K-푸드 관련주들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네, 양대 축이었죠. 반도체와 K컬처. 하지만 동시에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발언 하나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또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로 조선주가 하락하는 등 이렇게 뜨거운 시장 속에서도 섹터별 또 종목별 온도차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는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강한 상승 에너지와 함께 뚜렷한 차별화가 공존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우리에게 단순히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같은 표면적인 숫자,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네. 즉, 전체 시장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각 산업과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환경, 경쟁 구도, 그리고 잠재적인 기회와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깊이 봐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 환경이 본인의 관심 분야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 혁신이 내 투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혹은 정책 리스크가 내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네, 실질적인 적용이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 기록적인 상승 동력은 사실 상당 부분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외부 요인, 그리고 HBM4 같은 특정 기술의 돌파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외부 환경이나 기술 모멘텀이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거나 약화된다면 현재 시장을 달고 있는 이 열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성,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더 나아가서 이런 표면적인 뉴스들 너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국 증시나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내재적인 강점이나 혹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위험 요인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